안녕하세요. 오늘부터 POD 출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POD 출판은 Publish on Demand의 약자로 맞춤형 소량 출판 혹은 주문형 출판이라고도 합니다. 기존의 출판 방식은 몇천 권의 종이책을 먼저 찍어놓고 파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출판사와 계약한 작가 혹은 재력이 좀 되시는 분들만 자비 출판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 POD 출판은 나에게 완성된 원고만 있으면 보통의 책값만 지불하고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입이 가능하죠. 인세 20%의 수입도 보장되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우리가 책을 주문하면 다음날 하루 만에 배송되잖아요. POD 책 같은 경우에는 주문 후에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배송까지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출판사에서는 제작만 대행해주고 마케팅은 전혀 해주지 않아요. 내 책을 좀 팔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직접 마케팅을 하셔야 하죠. 자, 이 책은 제가 만든 지난주에 출판된 참 따끈따끈한 POD 책인데요. 아버지의 일기장을 편집한 책이에요. 아버지께서 은퇴하실 무렵부터 지금까지 8년간 쭉 일기를 써오셨어요. 읽어봤더니 너무 내용이 재미있고 좋아서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이 일기장이 이제 원본인데요. 1년간 쓰신 일기장 중에 이제 좋은 글들만 좀 선별하고 편집해서 출판해 드렸더니 엄청 기뻐하셨어요. 제가 한 15년 이상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많은 책들을 편집해 왔는데요. 그 어떤 책보다도 의미 깊었던 작업이었어요. 제 세대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좀 무뚝뚝하시고 말도 좀 울퉁불퉁하게 쏟아놓으실 때가 많지만 글의 결은 너무 곱고 재미있고 역시 엄마가 연애편지의 마음을 뺏겼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구나 알게 됐어요. 편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참 가까워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노년기가 오면 심리적으로 약간 방황도 하고 우울감도 겪는 시기죠. 그럴 때 이 글쓰기가 정말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죠. 글쓰기 자체가 가진 치유 효과는 많이 입증되었잖아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평생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출판이기도 했지만 실은 나를 위한 또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은퇴하신 부모님의 글 외에도 정식 출판 전에 가제본, 포트폴리오, 내가 소속된 어떤 모임의 교재, 교환, 작품집 등을 제작하고 판매하기 참 좋은 시스템이 POD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POD 출판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창의력이 막 폭발하는 시기에 아이들이 끊임없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다 집에 쌓아둘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몰래 버린다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블랙홀 같은 상태로 산다든지 난감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이들의 소중한 작품을 간추리고 그림책으로 규격화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책으로 선물도 하고 차곡차곡 소장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죠. 집필은 기본이고 디자인, 편집, 교정, 교열, 마케팅 모두 직접 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 대한 저의 경험과 팁을 앞으로 영상으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인의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바로 진행하셔도 좋겠지만 디자인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표지부터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디자인 컨셉이 불분명하거나 책도 상품이니까 내 취향만 반영하기보다는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트렌드는 뭘까 고민되신다면 먼저 서점으로 가셔서 내 작품과 같은 장르의 책들을 많이 구경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을 둘 다 참고하는데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이미지 파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인쇄된 책과는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종이 재질, 또 후가공, 이 두께와 무게감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책을 직접 보고 만져보면서 내 책에
표지 광택이 있는 게 또 없는 게 어울릴까? 제목 글자 수는 몇 자 정도가 적당할까? 텍스트와 이미지의 배치, 서체의 느낌, 색감, 대비 등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느낌의 표지를 좀 수집해보세요. 원하는 표지를 찾으셨다면 이 표지만 보고 내려놓지 마시고 이 내지 디자인도 같이 세트로 살펴보세요. 이 표지와 이 내지 디자인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목차랄지 각 장마다 반복되는 도비라, 사방의 여백, 줄간격, 서체, 내지 종이는 백색이 좋을지 미색이 좋을지 단순한 책 한 권이지만 디자인해야 할 요소는 꽤 많거든요. 이렇게 오프라인 서점에서 꼼꼼하게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직접 만져보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거예요. 디자인 감각은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많이 볼수록 늘어납니다. 근데 저도 책 표지는 정말 몇 년 만에 작업한 거예요. 책 리뷰를 많이 하면서 너무 텍스트에 묻혀 살아서 디자인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남편이 이 책 표지 보고 농학과 교과서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만들다 보면 감도 살아나겠죠? 두 번째는 디자인에 앞서서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게 판형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시하는 판형이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 작품 장르에 어울리는 판형을 선택하셔서 편집하실 프로그램, 아래 한글이나 워드, 인디자인, 환경 설정해서 판형을 미리 세팅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작권 문제죠. 서체, 사진, 일러스트.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출판 가능한 무료 서체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저처럼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신다면 저작권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어딘가에서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가져다가 쓰신다면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겠죠. 또 표지든 내지든 이 책에 삽입되는 사진, 이미지, 해상도는 300dpi 이상이어야 깨짐없이 깔끔하게 인쇄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표지 디자인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리언 설정이에요. 사방에 3mm 정도 여유를 둬야만 가장자리에 흰색 선이 남는 인쇄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실습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일단 구독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섯째로 디자인이 완성되셨다면 종이에 이렇게 프린트를 하셔서 실제 인쇄 판형으로 잘라서 체크해 보세요. 이 컴퓨터 화면에서는 실제 표지보다는 확대해서 우리가 작업하기 때문에 출력해보면 우리가 의도한 비율과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또 화면 색상은 RGB, 세 가지 빛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인쇄할 때는 CMYK, 4가지 잉크로 표현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고 탁하게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작업해주세요. 약간 더 밝게 작업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POD 출판에서 디자인에 관한 팁 5가지만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포토샵에서 표지 디자인을 해보는 실습을 보여드릴까 해요. 저는 디자인 업이 있어서 구독료를 내고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 중이지만 여러분이 표지 한 장만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 구독료를 지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건데요. 모든 도서관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도서관에는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그램도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도서관에서 책 표지 구경도 하시면서 직접 내 책 디자인까지 하신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POD 출판 계획 중이시거나 디자인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